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데 언론인 여러분들도 독감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저희 고양시의 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입니다. 잠시 후 시장님께서 저희 신년을 맞이해 시장 현안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를 마치시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언론인 한 분당 한 개의 질문을 받고 1문 1답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11시 시작이라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오늘 질문은 아쉽게도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에 좀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 혹여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다른 기회를 마련하거나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잠시 후에 시장님 오시면 기자회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가.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고양 특례시 시장님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기자 여러분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2025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숫자에 모두 담을 수 없는 무거운 경제 침체를 우리 체감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거리가 한산하고 그리고 또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보다도 심각한 역대 최대 수치에 달했습니다. 찬바람은 빈손과 얇은 옷깃에 가장 먼저 스며듭니다. 충격과 이 위험은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우리 약자에 집중됩니다. 고향은 과거 그리고 외부 충격도 소화해낼 만큼 역동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각종 택지 개발은 우리 고향의 경제를 단기간에 부양시켰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고향의 매력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향은 개발로 인한 성장 동력이 금세 사그라들고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그리고 체계적 교통 계획 없는 도시 개발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치중한 단편적 도시 성장으로 일자리 및 교통 인프라 부족, 그리고 주택 노후화 문제 대두됐습니다. 한정된 기반 시설, 그리고 복지 환경을 계획보다 많은 인구가 나눠쓰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이제 작은 외부 충격에도 평범한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를 극복하고 세계적 반열에 오른 기업의 상당수는 기존의 낡고 부정적인 제품 이미지를 쇄신하는 리브랜딩을 통해 활력을 얻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애플은 PC 시장에서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아이팟 등 혁신적 제품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스타벅스는 2008년 금융위기로 커피 소비가 줄어들자 커피의 단순한 음료 이상의 고급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입혀서 매출을 상승시켰습니다. 고양시도 제2의 애플, 제2의 스타벅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도시, 이 선택받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리브랜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거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정교한 다기능적 도시로, 그래서 시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도시로 브랜딩하였습니다. 고향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고향은 2차 산업인 제조업을 그치지 않고 4차 첨단 산업에 뛰어든 이례적 도시입니다. 때문에 서울과 인접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된 친환경 생태계와 첨단 산업 생태계가 공존하는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리브랜딩 전략을 통해 고양시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리브랜딩 전략은 30만 개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2030 일자리 30만 개 창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도시가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진심입니다. 선물입니다. 집과 직장이 한 걸음 가까워지면 행복은 두 걸음 다가온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일자리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임에도 시민들은 출퇴근에 서너 시간, 하루에 10분의 1을 허비합니다. 줄어든 시간은 도시의 잠재력을 갉아먹습니다. 자기개발, 여가, 체력관리, 문화활동까지 도시가 확장하고 시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그 시간들이 계속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GTX는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집 근처의 좋은 일자리에서 궁극적인 도시 성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역사상 이뤄내지 못했던 일자리 30만 개 창출에 힘을 쏟겠습니다. 고양시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인력 유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고용 흑과 30만 명을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수 기업 유치, 첨단 특화 산업 육성, 벤처기업, 창업기업, 고양시 상권 고용망과의 연계 확대까지 총 4가지 전략을 통해 일자리 수를 극대화하고 경제 효과가 고스란히 고양시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고양시의 8개 동 약 37만
8,000평이 벤처기업 유치에 유리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외 지역도 추가로 지정 추진해 고양시 전역을 벤처기업의 산실로 만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30년 벤처기업 1,000개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지구 내 약 1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534만 평 지정을 목표로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이 하반기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총 163건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6조 7천억에 달합니다. 고향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와 방송 영상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7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산 지역에는 2026년 준공하는 일산 테크노밸리, 고향 방송 영상밸리를 통해 약 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덕양은 고향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내에는 룩셈부르크 고향보건 연구소와 바이럴 벡터 생산 GMP 시설 구축을 협의해 바이오 의료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상반기 부지를 분양합니다. 테크노밸리를 관통하는 제2자유로 지하도로로 또 2026년까지 완공합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와 창릉 일산 60만 평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AI 혁신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그 첫 단계로 AI 혁신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대곡 역세권은 판교처럼 독립적인 자족 기능을 갖추는 지식융합 단지로 조성해 2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GTX 개통으로 고향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가까워졌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고향 오는 길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관광을 통한 일자리와 청년 중심의 새로운 상권을 창출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사실 배성도 없고 그저 그런 노잼 도시가 아니라 할 것 많고 볼 것 많은 꿀잼 도시로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2, 1, 2 전시장에 이어 제3 전시장은 올해 본공사 시작을 목표로 친환경 전시장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올해는 10수년간 고양시와 킨텍스의 수건이었던 앵커 호텔을 마침내 착공합니다. 약 1,000대 규모 주차 복합 빌딩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반 시설 건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완공 후에는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효과를 일으킬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킨텍스 역까지는 걸어서 15분 소요됩니다. 역과 전시장을 연결하는 지하 복합 공간 개발, 공원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부터 제3전시장은 2030년까지 총 4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9월에는 세계 160여 개 도시가 모이는 아태 총회가 열립니다. 성공적 개최를 통해 킨텍스를 그리고 고양시를 대형 국제 행사의 성지로 세계에 홍보하겠습니다. 로봇, AI, 드론 등 차별화된 첨단 산업 특화 전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K컬처밸리는 CJ와의 재협상 등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 등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창릉천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캐나다 몬트리올 식물원, 뉴욕의 보타니컬 가든처럼 세계적 식생 전시와 풍부한 즐길거리가 있는 고향 국제 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의 완화를 추진해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30만 개의 일자리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입니다. 말과 구호로만 외치고 수치로 쥐어짠 일자리가 아닌 고양시의 근간을 두텁게 하고 시민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전역을 잇는 순환교통 체계의 완성입니다. 길이 열리면 도시도 확장됩니다. 최대한의 길을 열어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대공역, 킨텍스역과 비역세권을 잇는 대중교통을 늘리겠습니다. 킨텍스역에 친환경 녹색 환승 주차장을 임시 조성하고 킨텍스역 대공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각 18개 내외로 운영합니다. 또한 고양시 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전철과 버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효율적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굴곡진 노선, 부족한 노선을 보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의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버스도 시범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로 대곡 연장, 주교 장안강 도로 등 주요 도로망을 추진하고 고양을 이어주는 순환 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양시 노선 반영을 추진하고 교외선도 주변 상공과 연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88 올림픽의 영광을 서울시와 함께 재현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OC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통합된 여론입니다. 주민 간 극명한 찬반으로 유치에 실패한 도시들의 사례가 그 방증입니다. 고향은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네트워크 도시입니다. 고양체육관, 고양종합운동장, 어울림누리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타운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생활 근거지를 함께하는 고양 서울과 각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올림픽에 뛰어든다면 보다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진정한 메가시티의 정신일 것입니다. 경제 파급 효과를 서울시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올림픽 추진 TF팀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하고 고양시 내 개최 종목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한 도시를 살기 좋게 바꾸어가는 과정은 긴 호흡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CTX-A는 2009년, 2008년 시작된 사업입니다. 일산에서 서울까지 50분 걸리던 출퇴근길이 16분이 되기까지 34분을 단축하는 데 무려 1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민께서 제게 시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 지 900여일이 지났습니다. 한 도시를 바꾸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고향의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빈 땅으로 남아있던 계곡이 10여 년 후 그야말로 상점벽해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고양시도 전방위적인 리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선 8기의 모든 날들을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시민과 도시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언론인 분들께서는 손을 드시고, 예. 그러면 스포츠 동아 본부장님. 스포츠 동아 고성철 기자입니다. 시장님이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신년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고양시 첫 아젠다로 오는 2030년까지 시에 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찬 선언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상황은 시국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트럼프 취업이라는 글로벌 이슈를 고려할 때 향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자리 사업은 중장기 비전과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데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일괄적으로. 그러면 국민일보 박기자님. 네, 국민일보 박재욱 기자입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AI 혁신 TF팀을 구성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AI 혁신 TF팀의 구체적인 규모, 목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일단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흔들고 이건 끝나셨나요? 네. 시장님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대그룹 고준호 기자입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모두 다 이뤄가지고 고양 시민한테 아주 많은 마일리지를 쌓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고양시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큰 관심사가 서울 접근 교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요즘 평소 시장님이 큰 관심을 가졌던 GTX가 개통이 되고 서울과 고양시는 이제 10분대로 가능한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고양시 이동 이제 앞으로 시내의 이동 편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십니다. 많은 불편을 안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고양시 시내 수단교통 체계의 구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걸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변의 청년이나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많은 또 자녀들 보면 다 어디로 취업하기 위해서 가느냐 하면 서울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 체증이라는 것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 것처럼 사실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보통 이런 우리 고향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IMF를 비롯해서 금융위기도 있었고, 우리 최근에는 코로나19 같은 그런 시기 다 거쳐오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어떻게 또 개발하고 준비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양시가 그런 환경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시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지정이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게다가 우리가 별도로 또 방송영상 단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서 제3전시장이나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우리 대공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창릉적 개발과 또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계획안을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총고용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 많은 외국계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리적 여건이나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전 세계 어디 도시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왜 그러냐? 가장 기본이 규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규제는 다 아시죠? 과밀업체권역에는 기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기업도 어떤 면에서는 쫓아내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더 확대할 수도 없고 기업을 더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특구 지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국내외에 우리 투자 의향을 받은 것만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기업 투자 유치를 비롯해서 벤처 기업도 육성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이나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우리 고양시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우리 국민일보의 동재우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AI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AI는 여기 계신 분들 그 CES에서 발표된 내용의 가장 기본 테마가 AI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AI 관련해서 미리 또 준비도 했었는데 실제로 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공유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AI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아주 다양하게 도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엔비디아의 그 기업이 우리 전 세계에서는 원래 그 칩을 만드는 그 기업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로봇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로봇을 지금 만들어 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에 아주 로봇 전문 회사를 같이 협력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고양시도 현재도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스마트 시티가가 있고 미래 산업과도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자문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전담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AI 관련 국단위가 조직이 있고 화성에는 과단입니다만 고양시는 한시적으로 TF 팀을 단위로 구성해서 그 위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TF는 앞으로 AI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AI 산업 육성이나 인재 양성 방안이나 그리고 또 AI 정책 활용 방안, 행정 서비스 이런 방안을 검토합니다. 뭐 작년에 다 알고 계시지만은 스마트 시티 우리 지금 구축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이 이런 AI의 행정 운영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질문해 주신데 정말 이 부분은 고양시가 처해진 상황의 여건 자체가 그동안 이 분야가 더 보완되고 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뭐 우리가 저기 개통식을 다 가졌던 서해선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GTX-A 노선 그리고 이번에 또 도해선 지금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통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제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여기 저기 자유로가 늘 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유로는 전국에 제가 뭐 3개까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체증 심한 걸로. 여기는 뭐 우리 서비스 등급의 A, B, C, D, E 등급이라 할 정도로 체증이 심각한 곳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출퇴근길이 막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하고속도로 양재에서 우리 고야까지 자유로에 연결되는 지하고속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여기에 235 RC까지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지금 버스 노선 GTX-A 노선에 이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역이나 대곡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현재 한 26개 노선이 있는데 이걸 뭐 36개까지도 확대할 계획이고 그동안 조금 우리가 좀 순환 노선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킨텍스역까지 직결되는 부분으로 노선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개 우리가 주요 도로망이나 20여 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교통망이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 추가로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이 몰라서 모자를 써주셨는데 네, CNB 뉴스의 김진부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것이 2036 올림픽 유치를 어느 나라가 할 것인가, 그게 지금 핫 이슈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가세한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88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2036년 그 서울 올림픽이나 올림픽이 만약에 우리 유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불어서 문화가 크게 융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양시에서 시장님께서는 2036 올림픽을, 특히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시는데 협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력하고 고양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한 분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노 기자님 맞으시죠? 네.
머니투데이 노진규 기자입니다. 아태총회 언급해 주셨는데 그 개최하는 의미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준비 몇 개월 남은 상황에 좀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더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네, 베이스월드 권호준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창릉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세계적 규모의 국제 식물원 조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식물원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데도 있고 국내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제식물원 조성은 규모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와 세계, 세계 식물원도 시장님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차별성, 기존과 차별성 있으면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3개 질문 받으셨으니까요. 예, 거기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하나 더 하시죠. 예. 네, 경인투데이에서 신영모 기자인데요. 이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건 딱 2가지가 있는데, 시장님으로서 지금 고양시 현안이 뭔지, 무엇이 현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계기면 실물 경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좀 없지 않느냐. 예?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올림픽 관련된 내용은 다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올림픽 유치가 얼마나 힘듭니까? 엑스포도 힘들다고 하지만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세계적인 대회를 여는 거에 유치는 전쟁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활동을 한다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에 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흥을 일으켰다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가 모티브가 돼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88 올림픽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가져온 것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2036, 그러니까 2036년 올림픽이 된다면 88년하고 36년이니까 무려 48년 만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세기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꼭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저는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근데 고양시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는 명확한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여건이 어떤가 봤더니 정말 우리 고양시는 고양의 운동량을 비롯해서 체육관 이건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룰이나 갖고 있는 스포츠 시설 자체도 상당히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현재 우리 고양시가 직장 운동부가 무려 9개 종목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고양시에 올림픽을 하면 한 9개 종목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뭐 거리상이나 이런 여건에 있어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리 absolut합니다. 근데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우리 2036년 올림픽 유치하면 신텍스의 배드민턴, 역도, 탁구를 그리고 고양 종합운동장에는 축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했죠. 저는 그거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또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다른 어떤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행사를 계속 치르면서 그런 노하우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듯이 고양시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뭐 다른 거 표현할 필요 없이 국제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태 총회는 우리가 지금 세계 지방정부연합의 아태 지부의 총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웃시에 가서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이웃시에 가서 총회 개최를 제안을 했고 그걸 그쪽에서 만장일치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물론 쿵민시가 경쟁자로 나섰는데 제가 먼저 발표를 했을 때 쿵민시가 양보를 해주는 걸로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인 활동 속에 이렇게 총회 하나 유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그렇게 맺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지만은 영국 BBC에 고양시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놨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계에 뛰어난 5대 도시 안에 우리 고양시를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고양시의 위상과 고양시의 여건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총회는 아마 190여 개의 회원 도시가 참석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고양시가 행사 추진 TF팀을 지금 구성하고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여러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의 준비를 하는데 아까 질문 속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좀 다른 게 있느냐? 예, 우리가 지금 나가는 주제는 글로벌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 도시입니다. 이 아이템 자체가 다 아신 것처럼 제가 추구하는 앞으로 도시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을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갖고 있는 부분을 마음껏 좀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국제적인 위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할 생각이고 특히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 양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국제 교류 파트너십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컨퍼런스 하는 동안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그거의 또 특징을 살려서 그의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뭔가 공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 준비는 우리 시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참여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질문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식물원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런 캐나다나 미국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던 싱가포르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누어서 아주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휴일을 기해서 한번 들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서울 식물원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금 서울 식물원은 바로 옆에 마곡지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원이 굉장히 그래도 규모가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 특징 살릴 수 있는 여건 충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고민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개선하고 있는 것이 선인장 전시관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개편되고 난 다음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시만 보신 분입니다. 시만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민간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해주신 우리 고양시 현안의 시민 참여 정책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 참여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시민 참여 예산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위원회 또 따로 만들어져 있고, 수시로 이 정책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 추가로 이런 부분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면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